그 중에 하나 잘 골라서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2의 x랑 3의 x 비교하고 2분의 1의 x랑 3분의 1의 x 비교한 거. 그거 이제 화살표로 기억하면 좋다고 얘기해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2의 x라고 하는 애랑 이제 y는 3의 x라고 하는 애랑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얘는 그래도 잘 하긴 하지만 자, 얘를 y는 2의 x라고 할게. 그러면 분명히 여기 어딘가 정점이 하나 있을 거야. 0,1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3의 x를 겹쳐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3의 x가 이 정점을 기점으로 위아래가 바뀌면서 아래에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 여기가 3일 때고 여기가 2일 때인 그런 거잖아. 그죠? 제가 어제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이제 크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1, 4분면에서는 얘가 1, 4분면이잖아요. 1, 4분면에서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그래프가 위에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냥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버리세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에 그려진다.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크기 관계가 좀 뒤바뀌었잖아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래로 가라앉죠. 근데 이걸 왜 알려드렸냐면 얘는 지금처럼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밑이 0과 1 사이 있는 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 y는 2분의 1의 x랑 이제 y는 3분의 1의 x를 비교를 한다고 치면 2분의 1 x를 대충 이 정도쯤 그리죠. 그러면 또 정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 3분의 1의 x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는 거냐 하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1, 4분면에서는 위에 그려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 더 밑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흰색이 여기에 그려질 얘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3분의 1의 x라고 하는 애를 여기에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단 얘기야. 그리고 여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화살표가 이대로 적용이 돼요. 이거를 기억하면 왜 좋냐면 로그 함수에서도 좋아요. 로그 함수는 얘의 역함수죠. 역함수예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역함수예요. 역함수는 뭐 한 거예요?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죠. 로그 함수의 크기 관계 비교를 하는 걸 뭐 하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돌리고 얘도 돌리면 화살표 방향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방향에 맞게끔 로그 함수도 바로 그릴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죠. 자, 그 센에 있는 문제 하나만 다시 풀고 갈게요. 뭘 할 거냐면 338번 요거 하나만 다시 보고 가죠. 이거 하고 바로 로그 함수 할게요. 네, 338번에 보시면 방정식 3의 2x에다가 3의 x 더하기 1에다가 a가 같다 이런 거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미안해.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게 될래요. 근데 얘를 풀려고 하면 일단 뭘 하고 싶어지냐면 치환을 하고 싶어져요. 왜냐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치환을 할 거예요. 뭐 치환이야 많이 했으니까 이제 3의 x를 t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x에 대한 범위를 따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3의 x라고 하는 애의 y 값을 조사를 하면은 이제 0보다 큰 어떤 숫자 전부 다죠. 그죠?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치환을 했으니까 이제 이 치환한 형태로 식을 다시 작성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라고 하는 애가 a랑 만난다로 해석을 할 수 있고 t에 대한 이차 함수랑 y는 a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만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고 나는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리면 내가 0부터 그릴 거잖아. 이 정도쯤으로 그려주면 이 왼쪽에 있는 이차 함수가 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하니까 내가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으면 두 번 만나. 그래서 이제 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이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여기 최소값보다는 위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y는 0이라고 하는 애보다는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답이 나와.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어제 덧붙여서 얘기해줬던 게 뭐냐면, 그럼 결국엔 교점이 두 개니까 이제 너네가 실근을 두 개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맞지? 근데 이 실근이 여기서 너네 눈에 보이는 이 두 포인트가 너네가 찾고자 했었던 실근일까? 라고 하면 아니라고. 왜 아니야? 왜 아니냐면 여기에 그려진 이 이차함수는 t에 대한 이차함수잖아. 원래 있던 x에 대한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나온 그 교점은 t에 대한 교점이기에 그 t를 다시 원래 x로 돌려줘야 내가 진짜 찾고자 했던 x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물론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원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t축으로 만들어진 이차함수니까 여기에 내가 생긴 교점을 t1이라고 하고 여기에 생긴 교점을 t2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t1과 t2는 0이라고 하는 포인트랑 3이라고 하는 포인트 사이에 들어간 애들이지. 내가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이거에 대응되는 x를 한번 추정해 볼 거야. 찾을 수 있으면 찾겠지만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럼 봐봐. 이 t에 대해서 여기 t에 대해서 그때 x를 찾는 게 내야 할 일이지. 그러면 자, 결국엔 내가 얘를 본다는 얘기는 어떤 걸 본다는 얘기냐면 t1이라고 하는 애가 3의 x랑 만나는 걸 보는 거잖아. 여기다 쓸까? 또는 3의 x라고 하는 애가 t2랑 만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의 x는 어떻게 생겼어? 요 정도쯤으로 생겼어. 그럼 t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t2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려주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t1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어딘가 t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기는 요거랑 요거 이 x1과 이 x2가 바로 내가 찾고자 했던 실제 근이 될 거란 얘기야. 오케이?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물었으면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 x1과 x2에서 조금만 더 디테일을 살리면 내가 아까 알아낸 게 뭐였어? 이 t1이라고 하는 애랑 t2라고 하는 애는 0과 3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었잖아. 그러면 y는 3이라고 하는 애보다는 더 아래에 있어줘야 맞겠죠. y는 0이라고 하는 애보다는 더 위에 있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이 몇이냐면 x값이 1이죠. 왜냐면 3의 x가 3이 되는 x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x1과 x2라고 하는 1보다 작은 어떤 숫자들일 거다라고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해가 돼야 해. 어차피 삼각함수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t값 하나에 대해서 실근이 한 3개씩 나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3의 x가 t1이 되는 걸 찾은 거잖아. 그럼 여기가 1대1 대응이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1대1 대응이 아니면 하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차함수가 있어봐. 몇 번 만나겠어? 2번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x가 몇 개 나와? 2개가 나올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얘를 이해해야 나중에 그거를 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하기를 포기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다시 얘기했어요. 로그 함수, 본교재 아시죠? 일단은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랑 똑같아. 그래서 자기가 지수함수 문제를 열심히 풀어왔으면 열심히 푸셨죠? 그 쌤 잘 풀고 있지. 다른 거라도 뭐 잘 풀면 상관없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수함수를 똑바로 푸셨으면 로그 함수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그냥 공짜예요. 그래서 오늘은 물 흐르듯이 그냥 쭉쭉쭉쭉쭉 한 방에 쑥 하고 문제를 한번 쑥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진도를 좀 많이 나갈게요. 로그 함수. 로그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네, 역함수로서 만든 거예요. 누구의 역함수냐면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y는 ax. 자, 좀
필요한 조건만 좀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런 지수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일단 a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아니 a 값에 대해서. a 값에 대해서. 맞아요. 일단 그게 필요해요. a가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것과 a가 1이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 나는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정의역과 치역도 한번 찾아볼 건데 정의역은 뭐냐면 넣을 수 있는 숫자 전부 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돼요. 그래서 정의역 모든 실수. 그 다음 치역. 치역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애니까 0보다 큰 실수라고 하면 돼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역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라고? 자리만 바꾸면 돼. 무조건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자리를 바꿨어. 자리를 바꾸면 x는 a에 y지. 마음이 불편하지? 왜? y는이 아니니까. 그럼 뭐 해주면 돼? y는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럼 난 뭐만 해주면 돼? 양변에 로그 a를 깔아만 주면 돼. 그래서 로그 a를 깔아만 주면은 y는 로그의 a의 x야.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나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자리를 바꾸기만 하면 역함수라고 했었어. 한 50번 정도. 자, 그러면 내가 x, y의 자리를 역할을 바꿔서 여길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면 사실 여기에 있던 애들도 내가 가주면서 역할을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잘 생각해봐. 이 정의역을 우리가 x로 생각하고 치역을 y로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가 x와 y의 역할을 바꾼 거잖아, 여기는. 그럼 여기 있던 이 정보를 가져와서 크로스해서 바꿔놔야 맞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로그 함수,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만 이 로그 함수는 일단 아까 있었던 이 정보들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지. 일단 당연히 따라와야 하고 그다음 아까 한 이야기에 따라서 이 y 대신에 x가 되고 x 대신에 y가 되니까 우리는 이 정의역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0보다 큰 실수를 정의역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야. 난 자리를 바꿨으니까 당연한 얘기야. 그 다음 치역은 뭐가 돼? 모든 실수가 돼. 오케이?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뭘 할 거냐면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일단은 우리가 a가 1보다 큰 거에 대해서 지수함수를 먼저 그려볼게.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가 대략 요 정도쯤으로 생겼어. 이게 y는 ax야.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그리는 건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니까 y는 x를 이렇게 해서 대충 이쯤 가져온다 칩시다. 그러면 대칭을 시키면 이게 어떻게 그려질 것 같냐면은 얘가 대략 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y는 로그의 a의 x가 된다는 얘기야. 대충 일단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a가 1보다 작다고 해볼까? 0과 1 사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y는 ax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기잖아. 근데 역함수라고 하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y는 x라고 하는 애가 대략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다 치면 나는 이 흰색의 그래프를 주황색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되지. 물론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대칭을 시켜보시면은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그림들에서 디테일을 좀 붙여볼게요. 디테일을 어떻게 붙일 거냐면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생각하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뭐로 잡았냐면 1보다 클 것이냐 0과 1 사이일 것이냐를 받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점근선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에는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 그러면 내가 그 점근선을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여기도 점근선이 당연히 오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점근선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y는 0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그러면 내가 y는 x에 대해서 이 점근선을 대칭시키면 누가 돼?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야? x는 0이야. 그러니까 이 보라색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x는 0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보라색은 당연히 얘를 따라서 가고 만나지 않을 거야. 맞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흰색의 지수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 보라색은 얘를 이렇게 따라갈 거라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있던 점근선이라고 했던 게 점, 근, 선 둘 다 있겠죠. 얘도 있고요. 얘도 있겠죠. 하나 더 찍어볼까요? 우리 되게 재밌는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무슨 점이라 불러요? 정점이라 불러요. 왜 정점이냐면 정해져 있어요. 내가 a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x에 0 넣으면 그냥 1 나오는 정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칭을 시키면 그게 그대로 있겠죠. 여기가 몇 콤마 몇? 1,0이라고 하는 정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진짜 정점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이 a를 2라고 잡았을 때 1 넣어보시고 a를 3이라고 잡았을 때 1 넣어보시고 해보면 그냥 다 0 나와요. 3에 1은 0이 될 거 아니에요. 4의 1도 0이고요. 5의 1도 0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1,0을 지내요. 마찬가지로 그림이? 그죠? 여기죠? 그림이 뭔가 이상한데? 그림에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기분인데? 그림을 조금만 수정을 할까? 그림을 좀 고쳐보자. 이게 흰색 지섬수를 이렇게 그려놔야 좀 이쁜 거잖아. 그지? 그림을 너무 좀 개떡같이 그렸어. 그러면은 y는 x에 대칭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이게 맞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야 할 0,1이라고 했던 게 여기 와서는 1,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로그함수 다 했어요. 끝났어요. 기본 얘기 다 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로그 함수를 볼 때도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그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즉 나는 로그 함수를 문제를 풀 때에는 a가 1보다 클 것이냐 0과 1 사이일 것이냐를 보시고 점근선을 의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내용 다 했어요. 다 했고요. 지금부터 평행 이동을 시켜보죠. 대칭 이동하고. 자, 그럼 평행 대칭 네, 쉬워요. 근데 늘 했던 것처럼 y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평행이동 시키면 y는 f의 x 빼기 m 더하기 n의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로그 함수도 평행이동을 시키면 y는 로그의 a의 x라고 했던 이 함수가 어디로 갈 거냐면 y는 로그의 a의 x 빼기 m 더하기 n이 되겠죠. 그죠? 이동된 점근선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얘 점근선 뭐야? x는 0이죠. x는 0이죠. 얘 보라색의 점근선 연두색 x는 0이죠. x는 0이었어. 근데 나는 그 그래프를 통째로 오른쪽으로 m만큼 밀었잖아. 그럼 점근선도 오른쪽으로 m만큼 밀리겠죠. 그럼 얘의 점근선은 y는 m이에요. y는 m? 아니 x는 m이에요. x는 m. 근데 이제 어떻게 기억하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냐면 외워서 하셔도 돼요. 여기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애로 찾아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x는 0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이 0이 되는 애로 찾아주시면 돼요. x가 m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편한 대로 잘 외워서 활용하시면 돼요. 정점도 하나 찍어볼까요? 정점 어떻게 찍어주시면 돼요? 얘가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 가지고 한 칸 더 밀면, 즉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1 넣었을 때 0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뭘 넣으면 되겠어요? 1을 내가 m칸만큼 밀었으니까 m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로그 a의 1이 될 테니, 그럼 m 플러스 1을 대입하면 n이 남겠죠. 그러면 이제 정점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m 플러스 1, n이 나오겠죠. 그죠?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얘를 잘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뭐 자 간단하죠. x축 대칭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자 이렇게 하고 자 로그 함수 하나를 그려봅시다. 얘라고 합시다. y는 로그의 a의 x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뭐 문제 해볼까요?
x축 먼저 할까요? 그럼 x축 대칭을 먼저 시키면 x축 대칭을 시키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y 값들이 전부 부호가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y는 로그 ax니까 넘겨주면 y는 마이너스 로그의 ax겠죠? 그럼 얘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로그의 ax예요. 한 가지 빼놓고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a 값이 1보다 클 때에 대한 그림이에요. 얘를 그렸으니까.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 흰색의 그래프를 반대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넘기는 얘기는 여기 있던 x값을 열로 보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흰색의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고 얘를 로그의 a의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 이 흰색을 이제 원점 대칭시키는 게 있잖아. 원점 대칭이 뭐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질걸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로그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결국엔 이거거든요. 로그 함수는 이 넷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로그 함수에는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 점근선이 있었죠. 그럼 이제 로그 함수를 빨리 그릴 수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뭐만 보면 돼? 점근선을 잘 찾고요. 여기 부분이랑 여기 앞에 붙는 부호만 잘 보면 빨리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바로 그냥 연습을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를 그려달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뭘 알고 있냐면 로그 2의 x는 잘 알죠.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거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생겼던 애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나는 점근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점근선은 어떻게 찾아?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랬잖아. 그럼 x가 몇일 때야? 0일 때잖아. 그러니까 나는 x는 0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됐죠? 되게 쉬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 지수함수 똑바로 했으면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똑바로 하셨죠? 전체가 지수함수를 똑바로 했을 텐데. 자, 그럼 이제 좀 헷갈리게. 자,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얘는 방법이 크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왜 두 개냐면 이 3분의 1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되는 거를 생각하셔서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는 마이너스를 내가 안에 여기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3으로 바꿔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요대로의 의미를 살려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y는 로그 3분의 1 x는 내가 잘 알죠. 0과 1 사이일 때는 얘처럼 생겼다며. 그러면은 y는 로그 3분의 1의 x라고 했던 애는 원래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길 거야. 근데 나는 x 자리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그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나 얘를 뭐 해야 돼? 원점 대칭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보라색처럼 생긴 애를 원점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대충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나? 그래서 얘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엔 뭐가 있어요? x는 0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합시다. 여기 뭐로 바꿔주면 돼요? 2로 바꿔주면 돼요. 다 했어요. 이제 너네는 지수함수를 다 그릴 수 있어요. 이론상. 일단 문제 같이 먼저 몇 개 풀면서 해봐야겠죠? 일단 이렇게 하면 지수함수를 이론상 다 그릴 수 있고요. 그때 요 얘기만 좀 다시 붙여서 합시다.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이런 걸 했었어. 무슨 말을 할지 알겠다 손. 하나, 둘, 셋, 넷, 다,
오, 많은데요? 근데 왜 너네 진짜 안 자냐? 왜지? 난 이런 기분이 처음이야. 진지하게. 왜냐면 보통 수업을 하면 한 25명 중에 한 7, 8, 물론 엎드려 자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제 한 7, 8명 정도 졸아. 그리고 한 5명 정도는 딴짓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절반 정도 잘 들어. 근데 이상하네. 이번 주 내내 왜 다 잘 듣지? 아, 이게 진지하게 처음이에요. 이상하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얘를 보면 2의 x 플러스 1로 보이죠? 얘를 봐도 2의 x 플러스 2로 보이죠? 근데 얘를 보면 일단 머리가 하얘지는데 이 둘은 확실히 2의 x를 평행 이동시킨 게 맞는데 과연 얘도 평행 이동시킨 게 맞냐라는 질문을 했었어. 근데 맞아. 이게 왜 맞냐면 여기 있는 3을 내가 2로 표현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뭘 배운 거야? 로그를 배운 거야. 그래서 로그를 배운 거야. 여기 써져 있는 3이라고 하는 애를 내가 이제 로그 2에 2를 얹어서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나는 여기 있는 3과 2의 자리를 바꿔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럼 자리를 바꿔주면 2 로그 2의 3이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2에다가 x에다가 더하기 로그의 2의 3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느낌적으로 실제로 얘는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가 맞죠? 맞아요? 로그 2의 3은 1과 2 사이의 숫자예요. 왜냐면 얘가 로그 2의 2고 얘가 로그 2의 4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해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y는 별에다가 a에다가 세모에다가 x 빼기 동그라미 더하기 역삼각형의 구조가 있다라고 쳤을 때 얘만 바뀌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라 그랬죠. 맞아요? 여기는 별에 해당하는 게 지금 2, 3, 4예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평행이동이니까 상관없을 거고 여기는 동그라미도 평행이동이니까 상관없을 거고 이 세모의 크기만 안 바뀌면 상관없어요. 역수관계는 상관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로그함수에서도 짤막하게 해보죠. y는 로그의 2의 4x라는 걸 하나 써볼게. 이제 나의 질문은 뭐냐면 얘가 y는 로그 2의 x랑 같겠냐야. 같죠. 당연히 같죠. 왜? 얘를 내가 쪼개줄 수 있잖아. 로그 2의 4랑 2의 x로 쪼개주면 뭐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로그 2의 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4x 말고 y는 로그 2의 5x였어. 상관없죠. 상관없는 거야. 왜? 로그 2의 5 더하기 로그 2의 x니까 나는 로그 2의 5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냥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죠. 맞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죠. x 앞에는 어떤 숫자가 붙어 있어도 내가 다 없애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요 정도 하시면 기본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뒷장 넘겨 32페이지가 돼. 32페이지. 32페이지에서 2번, 3번 두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은 주말이 껴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네. 방과 숙제랑 방과 숙제 어떻게 병행해요?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 둘을 동시에 해보지 않아서. 근데 이제 누군가는 저 말을 듣고 뼈가 부러졌을 것 같은 기분이. 삼 3번의 리을 어디서 봤지? 안 본 것 같으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심각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 리을을 진짜 생전 처음 들어봤다라는 생각을 하면. 같이 해볼까요? 2번 y는 로그 3의 9분의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이제 로그 3의 x를 어떻게 만들었냐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로그 3의 x 빼기 m 플러스 n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될 수도 있냐면 왠지 이 일이 되게 거슬린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덜 거슬리냐면 이러면 돼. 됐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로그 3의 x 빼기 9가 될 거고요. 이제 나누기의 구조였으니까 빼기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로그 3의 x 빼기 9에다가 빼기 2가 될 테니까 x축으로 9칸, y축으로 마이너스 2칸 해서 7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3번. 참 마음에 안 들기도 좋죠.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하시면 돼요. 로그 2의 x 빼기 1분의 8. 왜 유리함수가 여기 있지?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역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혹시 마음속으로 유리함수가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손들어봐. 조용히 웃고 계신 분은 그런 생각을 한 거겠죠? 얘를 역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어떻게 해주면 돼? 로그 2의 8분의 x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1 위에 얹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 마이너스 1을 내려줘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2에다가 x 빼기 1이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로그 2의 8을 빼는 거니까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 빼기 1 더하기 3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잘 왔으리라 믿고. 자, 그럼 이제 난 얘를 그리면 돼요. 얘를 그리려면 나는 점근선을 체크하시고 그림 4개 중에 골라 그리면 돼요. 그러면 점근선을 체크하는 방법,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다. 즉 x는 1이 점근선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2의 x의 형태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전체 값을 내려준 거니까 원래 있었던 애를 반대로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나 잠깐만, 이거 맞니? 맞겠지? 맞지? 맞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x는 1.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해주면 잘 그린 그림이 되죠. 기억, 이게 뭐야? 증가 감소, 감소하잖아요. 맞네요. 니은 2, 4, 4분면을 지나냐?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2분면? 못 지나죠. 왜 못 지나요? 2분면은 x는 0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쪽만 그림을 그릴 거니까 못 지나겠죠. 틀렸죠. 디귿, 주어져 있는 애랑 y축에 대해서 대칭이네요.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게 y는 fx였죠. 그러면 나는 뭐 확인하시면 돼요? 얘가 나한테 뭘 물어봤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고 물어봤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가 x가 들어갔냐고 묻는 거잖아. 근데 주어져 있는 애를 봐봐. 거기 주어져 있는 애는 y는 로그에 2분의 1에 x 빼기 1분의 8인데 얘는 내가 여기는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 빼기 1분의 8이 될 테고 얘는 마이너스의 fx죠. 맞아? 내가 원했던 건 x 대신 이거 대칭이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인지를 봐줘야 되는데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된 거죠. 야, 괜찮아? 괜찮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뭘 했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 물어봤으니까 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구조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f가 마이너스 f로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이죠. 그래서 틀렸죠. 리을 어제 했죠. 리을 어제 한 거야. 자, 이게 당연히 이게 무슨 부호의 방향까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어제도 말해드렸지만 저도 외우지 않아요. 확인을 해봅시다. 1 서로 다른 1다 큰 예, 1보다 큰이겠죠. 자, 이렇게 두 포인트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좌변 x 좌표에 평균을 넣어달라는 거니까 x 좌표의 평균은 내가 이 노란색과 이 노란색 한가운데쯤 여기쯤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찍어준 여기가 2분의 x1 더하기 x2고 그거의 함수값이 f에다가 2분의 x1 더하기 x2를 넣은 게 되겠죠. 그 다음 우변은 뭐예요? 두 개의 함수값의 평균이잖아요. 두 개의 함수값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x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과 x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이 두 개의 한가운데를 찍어주면 돼요. 이 둘의 한가운데는 당연히 이쯤에 찍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가 이 보라색이 뭐냐면 2분의 f의 x1 더하기 f의 x2가 돼요. 그럼 누가 더 커요? 보라색이 더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상황의 그림이면 이 둘이 같아질까요? 둘이 같아진다는 게 뭐야? 주황색과 보라색이 이렇게 해서 잘 만나는 거잖아. 직선이면 되죠. 그러니까 직선은 내가 이렇게 둘을 잡아서 평균을 구하나 이렇게 잡아서 평균을 구하나 똑같죠. 맞아요? 맞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내가 그림을 이렇게 바꿨어.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바꿨어. 차이가 생기죠. 그죠? 궁금하지 않겠지만 그냥 한번 얘기해 봤어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수능에서. 뭐라고? 그림을 그려보니 그렇죠. 그림을 그려보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왜 그렇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진짜야. 아니 이렇게 생겨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특징을 수학적 식으로 만들어낸 게 저거죠. 예, 이렇게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죠. 대신에 이따간 바로 종땡 치면 바로 합니다. 혹시 지금 한 것들이 잘 안 되면 그 센에 있는 거 한두 문제씩 빨리 풀어보세요.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시고요.